제목이 엄마의 5분 대화, 그 대화로 길러지는 아이들이 육하원칙 언어 회로에 대한 그 논리 주머니 키우기. 대부분 아들 엄마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타겟팅을, 아들은 좀 어머니 머리에서 이해하기 힘들잖아요. 그죠? 왜 저럴까? 여자애들은, 그래, 정리정돈도 잘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여자애들은 내가 생각을 알기가, 왜냐면 여자애들은 어릴 때부터 말이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엄마들하고 대화도 많이 하게 되고, 그리고 엄마 마음도 이해하는 것 같고, 근데 아들은 가면 갈수록 섭섭하시죠? 그냥 가면 갈수록, 얘가 왜 이럴까? 나는 온 정성을 다해서, 이 아이를 키웠는데, 다른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여자아이, 남자아이에 대해서 다른 건가? 아니면 성향에 따라서 다른 건가? 그 논리 주머니를 알기 위해서는 여자아이, 남자아이, 이제 일반적인 객관화를 시켜서 우리가 따져보면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아까 말씀드렸거든요. 여자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엄마랑 말이 통하고, 그러니까 여자기 때문에 서로 통하는 게 있다고 하나? 남자아이들은 잘하면 잘할수록 조금 자기를 이해 못하는 것 같고 이런 게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점점 말이 없어지죠. 그죠? 이름을 얘기하려면 이렇게 좀 점점 갈수록 아이들이 말이 없어지죠. 그죠? 3학년, 5학년 또 다르고 지금 말이 막 많던 애들이 나중에 가면 이제 말이 없어질 거거든요. 근데 이제 여자애와 남자의 다른 그런 차이점은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서로 이제 대화하면서 그냥 오늘 좀 여자아이, 남자아이. 어떤 면에서 다른지. 저도 여자아이 한 명만 키우시니까 저는 남자밖에 없어요. 예, 저는 여자아이 한 명만 키우니까 피부로 정말, 저는 이제 객관화는 알죠. 여자아이, 남자아이 다른 점을. 근데, DNA마다 다르고, 그 다음에 가정 형편마다 다르고, 성격마다 다르긴 한데, 한 번에 한 일 할 수 있다, 이렇게 멀티가 안 된다, 약간의 그런 거는 좀 차이가 있고. 네, 남자아이는 단순하다, 이런 거. 그러니까 남자아이는 하나를 깊게, 네. 여자아이는 이렇게 다방면으로. 너무 좋은 지적을 해주셨어요. 이게 객관화에서는 뭐냐면요, 남자애들은요 엄마 잔소리가 싫어요. 점점 싫어요. 엄마 잔소리가. 여자아이들은 자기도 계속 말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여자아이들이 객관적인 시선으로 보면 여자아이들은 엄마랑 계속 점점 가면서 친구처럼, 물론 사춘기 때 그러지 않을 수도 있지만 계속 엄마가 들어주고 엄마 얘기 들어주고 하는 걸 좋아하는데, 남자애들은 딱 2마디 3마디 하면 그때부터 싫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춘기가 될 때부터 더 하는 거예요. 이제는 자기는 엄마가 싫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나는 엄마가 좋아. 너무너무 좋아. 그런데 이제 엄마가 하는 잔소리가 싫은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제목이 뭐예요? 아이들의 엄마와 5분 대화로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거예요. 5분 대화로 길러주는 아이의 육가원칙 회로를 넣어줘야 되는데, 그 회로를 넣어줘야 되는데, 논리 주머니를 좀 키워주고 싶은데, 엄마가 한마디 뭐라고 하려고 하면 그 다음에 아이가 어때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러니까 2마디 정도 되면 우리 엄마가 앞으로 얘기할 거를 다 아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건 트라우마는 아니지만 작은, 우리 엄마는 또 이렇게 해서 또 똑같은 레퍼토리를 얘기한다라고 생각하는 게 남자아이들의 구조예요. 여자아이들은 또 작은 호기심에서 엄마하고 대화하면서 나를 인정해달라는 게 있어요. 남자애들은 더 이상 내가 받지 않아도 돼. 그냥 나만 그냥 내버려 두면 좋겠어요. 근데, 그런 게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조금 성장해서 엄마, 아빠가 되거나, 저는 이제 더하죠. 이제 할머니가 될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은, 아이들은 지식을 갖고 있대, 유동성 지식을 갖고 있어요. 그게 오늘 키포인트인데, 아이들의 생각을 모르면 우리가 접근할 수가 없잖아요. 첫째로. 그죠? 육가원칙이 어디 갔어, 지금? 육가원칙으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 아이는 유동성인 생각을 갖고 있어. 이따 실례를 들어줄게요. 그리고 어른들은
결정적 지식을 갖고 있어요. 아이들은 유동성 지식을 갖고 있고 어른들은 결정적 지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유동성 지식이 뭐냐? 유동성 지식은요, 자기 혼자 찾아가고 탐구하면서 결론을 내리는 것을 더 좋아해요. 어른들은 뭐냐면 내가 이미 배운 지식을 결정적으로 딱 단정 내리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 유동성 지식을 갖고 있는 아이와 결정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어른과 같이 대화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실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거는 이제 그 관찰을 한 건데요. 아프리카 오지 있죠? 그 오지에 어떤 학자가, 심리학자가, 이 아이들도 그러면, 거기는 이제 뭐 컴퓨터 뭐 그런 디바이스가 없잖아요. 하나도 없는 그냥 오지 마을에 천막을 하나 쳐놓고 거기다가 컴퓨터를 갖다 놨어요. 그냥 컴퓨터를 갖다 놓고 아이들은 너무 새롭잖아요. 그죠? 근데 어른들은 컴퓨터를 보고 저거는 나랑 상관이 없어 라고 결론 내렸어요. 어른들은. 왜 그랬을까요? 이미 결정적인 거예요. 저거는 내가 만질 기계가 아니야. 그런데 아이들한테 너희들은 아이들이고 어른이고 거기 가서 만져도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정말 삽시간에 아이들은 거기 가서 다 몰려 있어요. 다른 자기네들이 갖고 놀던 모든 것들을 다 제외하고 거기 가서 다 모였는데 처음에 이제 이거 버튼 누르는 것도 안 가르쳐 줬어요. 근데 어른들도 뭐 몇몇은 가서 이렇게 들여다보다가 처음부터 어려운 거죠. 저도 결정적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젊은 선생님들한테 이거 뭐 받아줘라. 나 이거 모른다. 처음부터 결정해. 나는 그냥 내가 모르니까. 근데 그 아이들이 너무 신기했거든요. 저는 이제 그 영상을 보고 이거 저거 막 눌러보는 거예요. 어쩌다 보니까 여기서 화면이 탁 켜졌어요. 그러니까 우르르 몰려서 처음에 못 켰는지도 모르고 막 누르다가 켜지니까 켰는데 그 아이들이 몇 시간도 안 돼서 인터넷까지 다 하는 거야.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거를 막 찾아 들어가면서 그게 바로 유동성 지식이에요. 유동성 지식. 그러면 유동성 지식을 가진 아이들한테 결정적인 지식을 가지고 아이들한테 접근을 해서 그 아이한테 이렇게 저렇게 수동적으로 계속 얘기를 하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컴퓨터를 그 자리에 갖다 놔서 어른들은 끝까지 못 만지고 끝까지 켤 줄도 모르고 아무것도 관심도 없는 그 어른들과 이제 신세계를 발견한 그 어린이들과 대화를 할 때 어떤 대화가 오갈 수 있을까요? 이 기계가 너무 신기해서 자기는 부모님한테 얘기하고 싶어도 딱 부모님을 보는 순간 당신은 몰라잖아요. 그죠?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어머니가 보는 것보다 훨씬 더 넓은 세계에서 살거든요. 영상도 더 많이 보고. 나는 중학교에서 90% 이상 아이들이 그 포르노 있잖아요. 그걸 봤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딸이 대학에서 그 이제 연대에서 MT를 갔는데 그 친구들 중에 다 모범생들이 거기서 뭐 전교 1등 안 했던 친구들이 별로 없었는데 남자 친구들이 그 자리에서 이제 MT 시간에 모여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대요. 거기 포르노 언제 봤냐 이제 그걸 까기로 했나 봐요. 옆에서 보고 기겁을 했대요. 엄마 없는 집에서 어떤 애는 감추려고 하다가 얼굴 붉혀지고 하다가 솔직히 말해서 중학교 때 다 봤다고. 90% 이상이 다 봤다고. 그 아이들도. 왜 그러냐면 학교에서 일단은 그게 그렇게 이제 그걸 보고 아이들이 이제 이렇게 위스퍼를 할 거잖아요. 속삭이다가 다른 애가 보면 어때요? 유동성 지식이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정적. 아 그래 그건 나쁜 거야. 결혼하기 전에는 그게 나쁜 거야 라고 결정을 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지만 아이들은 신세계란 말이에요. 컴퓨터가 갑자기 들어오는 거하고 똑같은 그런 신세계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아이가 좋고 나쁘고가 아니잖아요. 자기 친구들이 할 수 있는 것을 하는데 어디 가서 하냐? 부모님이 안 계신 곳에 가서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항상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경험이 많으니까
그때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아이들이 어떤 아이가 수업을 제가 딱 하고 있는데 눈에서 딱 저는 알아맞추거든요. 그 동영상 이상한 동영상 보고 나서의 눈빛을 알아요. 남자애들. 걔네들이 이렇게 수업에 집중을 못하고 눈을 이렇게 이상하게 떠요. 뜨고 생각이 깊어요. 그래서 난 찝었어요. 걔가 이제 중3들이었어. 걔네들은 중3이었는데 아이 그거 한 번만 봐라. 너 왜 그러냐. 그러니까 깜짝 놀랐잖아요. 근데 얘가 뭐라 그랬냐면 거기에 애들이 한 6, 7명 있었는데 4명이 같이 봤어요. 얘도 봤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얘는 이제 좀 소심하니까 다른 애를 쳐다보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걔네들 그 자리에 있었던 아이들은 나한테 다 들킨 거죠. 한 명은 끝까지 피해 나가려고 하는데 3명이 일제히 너는 왜 선생님한테 리뷰를 안 하냐 이런 거죠. 근데 다른 분 같으면 그거 이상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뉴질랜드에서 아이를 키워서 그런 건지 모르는데 뉴질랜드는 잔디밭에서 저기를 해요. 막 자기끼리 뒹굴고 하는데 이제 섹스까지는 안 하는데 키스 같은 거 굉장히 많이 해요. 중고등학교 애들이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 같은 경우에는 곁길로 갔지만 여기까지만 딱 할게요. 콘돔 끼우는 그런 훈련도 시키고 그냥 그게 이제 딱 겉으로 딱 이렇게 내보이면서 교육을 시키는 곳이라 얘는 이제 학교에서 너무 그러고 와가지고 너무 자기가 놀란 거야. 우리 정서에는 안 맞으니까. 근데 이제 그때부터 이제 더 많은 이제 교육을 시키게 되는데 그거는 이제 여담이지만 하여튼 남자애들은 엄마가 모르는 세계가 있다 그러고 키우세요. 그냥 그러시면 돼요. 우리 아이만 순진하다? 아니에요. 그게 순진하지 않아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 유동성 지식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자기의 결정권이 아직까지 없는 지식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차라리 얘기를 해주면 되냐면 남자애들한테 그게 자꾸 그러면 나중에 결혼해서 재미가 없으니까 결혼해서 되게 엄마 아빠가 굉장히 아주 신성한 거고 너희들을 탄생하게 한 그런 사랑의 징표인데 나중에 재미가 없어지니까 그냥 딱 한 번이다 이러고 저는 끝냈어요. 그날 딱 한 번이다. 더 이상 가면 안 된다. 더 이상 가면 너희들은 마음에 죄책감이 생길 거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모르고 그랬다고. 그 중에 한 명 주동자는 알았어요. 제가 볼 때는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아이들이 처음 본 애가 이렇게 눈이 캥하지 여러 번 본 애들은 굉장히 뻔뻔하거든. 그 아이들이. 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남자애들은 봅니다. 여자애들은요 안 봐요. 왜냐면 여자애들은 좀 늦게까지 애들마다 다르지만 그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여자애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겁이 많은 거죠. 저거 안 돼! 하지 말아야 되는 본능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자와 남자의 차이. 그게 다 유동성이 더 강한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 성별을 보면 남자애들이 훨씬 그렇거든요. 그래서 남자애들은 게임에 막 빠지고 그 다음에 자기가 하고 싶은 그런 것에 자기가 아주 몰두하고 빠지는 거예요. 남자애들이. 그러다 보면은 헤어나오질 못하죠. 그래서 차라리 저는요 남자애들은 어머니들이 그렇게 대화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얘가 재밌어하는 부분을 계속 끌어내주는 거죠. 재밌어하는 부분을 일단 들어두고 그날 재밌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을 아이한테 만들어주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엄마가 이끌어가는 것보다 이제 논리구조로 엄마가 내가 이끌어가지 얘는 꼭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 아이가 과연 어떤 지식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유동성이 많기 때문에 다른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엄마가 그것을 먼저 수용해주고 공감해주는 그런 훈련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애들의 이름을 이제 길동이라고 얘기할게요. 남자애는. 그리고 여자들은 보미가 우리 신의 태명이거든요. 애기 태명. 그래서 이제 남자아이 중에서 한 명이 엄마가 얘는 왜 내 말을 그렇게 안 듣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상담을 하셨어요, 저한테. 그래서 보니까 그 아이가, 길동이가 어떤 성향의 아이냐면은, 이제 아이가 하나니까, 어릴 때부터, 저한테 이제 6살에 온 아이인데, 어릴 때 그 아이가 계속 그랬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얘기를 엄마한테 말씀드린 게, 엄마한테, 이러면요, 그 어머니 뛰어가서 아이스크림 사와요. 애들 것까지 다 사와요. 그리고, 그러니까,
하니까 그냥. 그리고 엄마를 딱 저기서 보면 나 힘들어서 그럼 가방부터 들어주시면서 막 저기랬는데 지금 이제 좀 고학년이 됐거든요. 이제 6학년까지 이제 올라왔단 말이에요. 근데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6학년 되셨는데 나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왜 생각을 안 하는지 모르겠다고. 애가 생각 없이 행동한다고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내가 엄마가 생각 주머니를 다 채워줬으니까 얘가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저학년 때 말했거든요. 그냥 생각 주머니를 넓히기 위해서는 그동안 제가 강의했던 것 중에서 이 아이가 만족 지연 능력도 가져야 되잖아요. 그냥 더워도 그 시간까지 좀 뭔가 내가 과제를 끝내고 그리고 나서 엄마한테 요구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게 아무것도 자기 혼자 하는 게 없다고 그냥. 그래서 학교에서 매일 혼날 수밖에 없는 게 엄마가 저학년한테 계속 싸주다 보니까 엄마 때문에 나 그거 오늘도 혼났잖아. 엄마 때문에 혼났잖아요가 어디서 나와요? 그러니까 얘 생각은 아무것도 없어. 엄마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 아이가 이제 그렇게 이제 성장을 하면서 지금 굉장히 지금 힘들지만 이제부터는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가진 거를 좀 뺏고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대화가 될까요? 매일 싸울까요? 매일 싸우죠. 왜냐면 어릴 때부터 그게 고착이 돼가지고 이제 매일 싸우죠. 근데 제가 솔루션을 어떻게 줬냐면 1년은 싸우셔야 된다. 근데 중학교 가시기 전까지 그냥 싸우셔야 되는데 그것도 합리적으로 싸워야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엄마가 잘못된 부분이 이게 바로 그거예요. 오늘의 키포인트가 엄마는 결정하고 말해요. 나 오늘부터 시작해갖고 너 절대 안 준다. 이게 엄마야. 그냥. 왜 결정 지식이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아이는 유동적이기 때문에 약간 믿어주면 돼요 또. 그래서 제가 어머니들한테 말씀드린 게 뭐냐면 100% 신뢰를 하고요. 100% 신뢰하고 100% 의심하세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신뢰하면서 의심을 해. 그게 답이에요. 100% 신뢰를 하시고 100% 의심하라고요. Doesn't make sense죠. 이거는 진짜 말이 안 되는 소리 제가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저도 어릴 때 그랬거든요. 앞으로 그 아이한테 그래 내가 믿는다. 내가 너가 하는 게 옳다고 믿어. 그건 100% 신뢰하는 거예요. 근데 뒤에 가서 100% 의심을 했어요. 진짜. 근데 거짓말 진짜 잘 시켜요. 아니 거짓말 시켜도 저렇게 훌륭하게 되거든요. 거짓말 진짜 잘 시켜요. 그리고 조금 지나면 더 논리적으로 거짓말 시켜요. 그리고 거기다가 스토리까지 메이크를 하니까 이 아이한테 쏙 빠져들어가요. 그래가지고 다른 아이를 나쁘게 만들어도 우리 아이는 너무 좋고 그 아이가 나쁜 거야. 진짜 내 마음에서. 그리고 그 아이를 딱 볼 때 그래 너는 그런 아이였지. 제가 그걸 깨닫기까지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정말 이 세상에 너무 좋은 애도 없고 너무 나쁜 애도 없는 거예요. 그냥 이게 무슨 열매 같은 거야 아이들은. 그래서 가다가 보면은 썩은 가지도 있고 그러면 가지치기를 해줘가면서 옳은 가지가 자라는 거지 썩은 가지 하나도 없어요? 우리 아이는 절대로 없어요. 절대로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100% 신뢰, 100% 의심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00% 신뢰와 100% 의심이 같이 공존해야 돼요. 어머니 마음속에서는. 우리 아이 말을 100% 믿으면 안 돼요. 그건 어디서? 내 속에서. 그러나 얘가 얘기하는 순간에 야, 난 너 말 못 믿겠어. 너 맨날 거짓말 하잖아. 이거는 정말 나쁜 행동이에요, 어머니가.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아이가 그날 공교롭게도 참말을 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랬으면 진짜 엄마는 이 아이를 100% 진짜 이상한 아이로 만든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이한테 100% 신뢰를 보내면서 100%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이가 나중에는 자꾸 얘기를 하다 보면 2번, 3번 거짓말하면 꼬이거든요. 참 이상해요. 꼬여. 그 다음에 또 자기만 알 수 있는 우리 아이의 버릇이 있어요. 어떤 애들은 그래서 피노키오가 나온 거거든요. 코를 벌렁거린다든지 엄마 앞에서 눈을 계속 맞추다가 깜빡거린다든지 아시죠? 무슨 행동이 이 아이가 그런 어떤 행동을 나오기 때문에 어릴 때는 잘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이제 양육하면서 이제는 이제 제가 이제 다른 저기로 들어갈게요. 그래서 습관이 중요한 거거든요. 습관. 애들이
말하는 습관이 있어요. 뭐냐면 예를 들면은 이제 학교에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가 시험을 못 봤어요. 그러면은 자기 얘기만 해야 되잖아요. 근데 내 짝꿍은 나는 60점 맞아, 내 짝꿍은 50점 맞았어 하면서 신발 벗어요. 그렇죠? 그럼 100점짜리는 없었나? 100점짜리는 얘기를, 근데 100점짜리는 없었니? 라고 물어보면 몰라요 그래요. 대답 다 알죠. 그죠? 몰라요 하지 설사 그 앞에 있는 애가 100점 맞았어도 진짜 60점을 최고로 만들고 싶어 그날은. 왠지 모르게. 그래서 50점, 40점 막 이런 아이들을 먼저 얘기를 하고 나중에 엄마가 계속 물으면 100점짜리도 있긴 있었던 것 같은데 하지만 걔는 결정 짓지 않아요. 엄마는 결정져. 이 아이는 계속 결정을 짓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아이한테 일단은 그렇게 말해요. 선생님 저는 60점 맞았어요. 그러면 나 어릴 때 받아쓰기 빵점 맞은 적이 있는데 그럼 애도 자기도 나보다 선생님이 더 못했네? 근데 빵점 맞아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빵점에서 50점, 60점 하다가 지금 어느 순간인가 100점으로 계속 달려갔어. 이런 얘기를 먼저 해주고 나서 이 아이를 이제 얘기를 끌어내는 거죠. 그러면 나 2학년 때 20점 맞은 적도 있었는데 하면서 자기의 최저치를 얘기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논리 구조를 아이들한테 끌어내기 위한 부모의 기술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습관화돼야 되거든요. 습관. 그래서 아이가 결국에는 자기 이야기를 하는 습관을 만드는 거예요. 자기 이야기를. 학교에서도 무슨 그 공부를 했는지 무슨 일을 했는지 말하는 습관을 먼저 길러야 돼요. 근데 거기서 어머니가 먼저 제지하고 너는 항상 그러니까 너는 이런 애니까 라고 하면은 이제는 점점 가면서 애들이 이제 말이 짧아지죠. 어차피 얘기해봤자 엄마는 내 말 안 들어줘. 그죠? 그리고 어떤 애들은 막 억울해서 울면서 얘기를 해야지 우리 엄마가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계속 우는 습관이 드는 거죠. 그게 바로 언어 습관이라니까요. 언어 습관. 그래서 봐요. 습관에 의도된 연습을 더하잖아요. 그러면은 숙련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봐요. 습관이 들었어요. 제가 맨날 아침마다 커피 먹는 습관이 들었어요. 그러면은 내가 이거 좋은 습관이야 나쁜 습관이야? 그러면 나한테 만약에 위가 안 좋은 사람한테는 이걸 의사가 끊어라 그러면 이거는 나한테는 나쁜 습관이잖아. 어떤 사람은 이게 이제 뭐 너스에 되게 도움이 되거든요. 하루를 깨워준다거나 되게 신경이 되게 도움이 돼요. 커피가. 근데 의사가 끊으라고 했는데 매일매일 먹는 습관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는 내가 의도를 하면서 연습을 해야 되겠죠. 안 돼. 내 의지를 여기다 더하지 않으면 안 고쳐져요. 그래서 이거를 아니지. 처음에는 정말 의도적으로 이거를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의도를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나쁜 습관이 잡혀 있으면요 의도를 자꾸 시켜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엄마하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이제 엄마하고 대화할 때 나는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내가 이렇게 노는 게 편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안 됐다. 그런 얘기를 했으면은 그리고 의도적으로 조금씩 줄여보자. 근데 애들을 구체화시키지 못하잖아요. 그죠? 결정 장애라니까 애들은. 왜 그러냐면 자기가 지금 너무나 이게 좋은 게 많아요. 애들은. 그래서 그냥 이것도 하고 싶고 호기심이 많은 아이이기 때문에 그거를 결정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의도적으로 뭐가 잘못된 습관인지 하나하나 저기를 얘기를 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결정한 이야기를 연필로 적어보는 거죠. 그게 계획서예요. 계획서. 근데 엄마 나는 오늘 이 행동이 잘못됐으니까 나는 커피도 줄이고 전 밀가루를 좋아하는데 밀가루도 먹지 마라. 모든 걸 다 처음부터 오늘부터 시작. 아빠가 담배 오늘부터 끊어. 근데 뒤에서 또 몰래 피울 수도 있고 커피 너무 좋은데 어떡하지? 내가 안 한다고 하고 뒤에서 그냥 살짝 몰래 마실 수도 있잖아요. 아이들 경우에는 자기가 안 한다고 하고서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가 이만큼 못하는 아이인지 이만큼을 고칠 수 있는 아이인지 보고 하나부터 고쳐봐야 되는데 이제는 입으로 직구하는 훈련을 해야 되거든요.
입으로 직구하는 훈련. 그게 뭐냐면 내가 자기 스스로가 반성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게 잘못된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고쳐가야 되겠다고 먼저 말을 하고, 그래, 그걸 글로 써봐라. 그게 바로 일기겠죠. 그죠? 일기를 써보면서 이 아이가 자기 반성을 하고 자기 계획표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습관의 의도된 연습, 그것을 해야지만 나중에 결국에 좋은 습관이 숙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있잖아요. 100번만 반복하게 해보세요. 100번만. 100번만 반복하면 그게 무기가 되는 거죠. 나중에. 좋은 습관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어떤 논리 구조가 생기냐면 아이들이 자기가 이제 가지고 있는 지식 있잖아요. 그걸 정리하기 시작해요. 유동성이라고 그랬잖아요. 막 유기체처럼 확 흘러버리는데 그걸 정리하기 시작해요.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이걸 하면 좋겠다. 나는 이게 너무 재밌는 것 같아. 그러면 어머니가 그거 하지 말게 하면 안 돼요. 예를 들면 컴퓨터 막 좋아하는 애들은 컴퓨터 프로그래머는 진짜 돈 엄청 10억씩 번다고 하더라고요. 잘 되면. 막 그렇게 버는 아이들이 있는데 왜 그게 위험하냐면 30살이 넘어도요. 컴퓨터 프로그래머들, 게이머들은 30살이 넘으면요. 은퇴를 해야 된대요. 그게 뭐냐면 어린애들이 이게 머리는 숙련돼서 빠른데 손이 느리대요. 이게 손이, 그러니까 아이들은 유동성 지식을 갖고 있는 애들 손이 빠르잖아요. 엄청 빠르잖아요. 우리는 이거 컴퓨터 그렇게 못하는데 애들 왜 이렇게 잡밤 빨리 줘줘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숙련된 지식에 가기까지, 그래서 제가 이제 책을 하나 소개하고 싶은데 언젠가 제가 이거 저기를 올렸어요. 우리 6살 저기에. 아토믹 헤비스라는 사람이, 저는 이 책을 읽었는데, 아토믹 헤비스가 습관의 힘이라는, 그러니까 아토믹 헤비스가 제목이고, 제임스 클리어라는 사람이 그거 했거든요. 노란 책으로 제가 이렇게 한번 그때 올렸죠. 그죠? 여기 이제 습관의 힘이라는 게 있는데, 이 사람도 진짜 힘든 생활을 살았어요. 이 사람이 선수였는데, 베이스볼 선수였는데, 공을 던졌는데 여기에 직방으로 맞아갖고 혼수 상태 매치에 빠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페럴라이스를, 뭐라 그러지? 몸 움직이지 못하는, 마비된 상태에서 이렇게 있다가 깨어났는데 자기 아무것도 다 잊어버린 거예요. 이름도 기억이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자기가 나는 이제 폐인이구나, 자기 죽겠구나 해가지고 이 사람이 습관의 힘에 대해서 이 사람이 연구를 했어요. 자기가 이제 자기 스스로가 리커버한 거, 다시 지금은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 됐는데 이제 거기까지 가면은 또 다른 걸 못하니까 책을 좀 읽어보시기 권하고요. 이 사람이 이제 어떤 신호, Q라고 하는데 우리 Q가 딱 있으면은 그걸 루틴으로 바꾸는 거예요. 어떤 사인이, 시그널이 딱 오면은 자기 행동으로 막 바꿔서 행동을 계속 하다 보면은 자기가 어떤 보상이 오거든요. 어떤 순간에 이게 임계점이 있잖아요. 사람이 어디까지가 힘들어요? 힘든데 나중에 그 임계점을 넘으면 그 다음에 보상이거든요. 그렇게 되기까지 습관의 힘에 대한 자기 평생이 자기가 어떻게 리커버했는지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읽고 또 감동을 받았는데, 오늘 이제 조금 이제 있으면 한 15분 있으면 제가 마쳐야 되기 때문에 정말 실질적인 얘기를 제가 이제 애들한테 가르치면서 아이들이 어떤 논리 구조가 생기는지, 육가 원칙에 대한 그런 얘기를 또 좀 해야 되잖아요. 육가 원칙에 대해서 어떻게 끌어낼지 그걸 얘기하기 위해서는요, 어플리케이션을 잘해야 되거든요. 어플리케이션이 뭐냐면 적용이에요. 적용. 그래서 공부도 어떻게 적용을 시키면 되냐면, 학교 들어가기 전에 있잖아요. 어머니들이 논리 구조를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 설명을 해주면은 아이가 그냥 무턱대고 얘기하거든요. 나 축구했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아이가 어디서 축구를 했는지, 언제 했는지, 누구랑 했는지 이렇게 딱 풀어서 얘기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육가 원칙이라니까요. 보면은. 근데 그냥 축구했어? 그랬으면 이제 어머니가
호기심을 주는 거죠. 그럼 언제, 재밌었겠구나. 먼저 공감해주고, 언제 했어? 그러면 아이가, 언제, 학교 끝나고 뭐, 아이들하고 놀면서 했어. 누구랑 했을까? 이렇게 하나씩 끌어주면서, 그 다음에는 이 아이가 자기 스스로도 얘기할 때, 엄마, 나 오늘 방과후에요. 응? 친구 누구누구랑, 그 플레이그라운드에서, 아니면 뭐, 오다가, 뭐, 잔디밭에서 공이 있기에 재밌을 것 같아서 잠깐 운동을 하고, 땀을 흘리면서 왔더니 기분이 좋았어요. 자, 축구했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한마디와, 이 아이가 논리 정연한 얘기를 하는 아이들, 논리 구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아이는 학교 가서 선생님이 논리의 구조로, 그게 원래 교과에 있거든요. 그 교육학에도 그게 나오는데, 교과에 있어요. 아이들은 말할 때, 말하기 듣기를 할 때, 언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이것을 얘기하게 되는 그 말의 구조에 대한 설명을 해드려요. 근데 집에서 그렇게 훈련을 시킨 아이들은 학교에서 얘기할 때, 선생님이 언제 했다고 하는구나, 귀담아 듣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육과 원칙에 대한 5분 대화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왜 그걸 자꾸 적용을 시켜야 되냐면, 저는 이제 뭐 애들 보면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있잖아요. 어떠냐면, 이게 지식이 딱 들어가면은 자기가 과거에 가졌던 지식에 그걸 대입하는 습관이 있거든요. 어떤 예를 들고 싶으냐면은, 만약에 제가 영어를 가르치는 선생님이니까, 영어 선생님이니까, 아이들한테 이제 명사 같은 거 설명하잖아요. 그럼 애들 명사 엄청 잘 알아요. 제가 항상 신발 벗을 때마다 이제 초등학교 1, 2학년 애들한테 명사란? 그러면 신발 벗으면서 뭐, 사람, 이름, 사물, 뭐, 동물, 이런 것들이 명사예요. 장소. 그렇게 하면서 들어와요. 그런데 어느 날 있다가 주어란? 그렇게 얘기하면 명사예요. 이래요. 왜 그러냐면 선생님들이 계속해서 주어는 명사야. 아시죠? 명사가 주어가 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주어는 명사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주어는 뭐야? 그러면 명사예요. 그렇게 그냥 얘기해요. 그냥 단순하게. 그러면은 동사는 이제 잘 알거든요. 동사는 뭐 비동사 하면은 뭐 막 얘기해주고 그러니까 그것까지는 알아. 근데 명사가 목적어도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건 지금 고학년으로 올라가야 되겠죠. 목적어도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목적어란?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영어로 문법을 배우는 아이가 있고 한국말로 문법을 배우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5, 6학년 때는 반드시 한국말 문법을 시켜요. 왜냐면 영어로만 문법을 배우는 아이들은 명사 그럼 noun 그러거든요. verb 뭐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뭐 주어는 뭐 subject, object 목적어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막 정신이 없으니까 중학교 선생님들은 벌써 딱 들어가면 이건 비동사야. 이거는 주어, 이거는 명사. 자, 팔품사 말해봐. 막 그러면서 형용사, 뭐 부사 그러면 막 그때부터 이게 이제 난리가 나는 거거든요, 애들이. 그래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나는 영어를 못한다고 그냥 인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아이들이 어떤 고생을 할 줄 알거든요. 이제 이 아이들한테 이 논리 구조를 갖게 하기 위해서 어떤 것든지, 어떤 메소드든지 끌어당겨서 이 아이들을 교육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명사를 아는 아이가, 명사를 아는 아이가 주어 그러면 이제 주어를 배웠다고 치면 이것도 좀 잘 안 나오네요. 주어를 배웠다고 하네. 하도 선생님들이 명사가 주어 되는 거야. 명사가 주어 되는 거야. 이 말을 너무 많이 해요. 그러니까 애들이 전부 다 명사가 주어가 되는 거야. 그냥 이렇게는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애들이 만약에 벌브다. 그러면은 벌브에 대한 이 개념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는 또 목적어가 명사거든요. 만약에 목적어가 명사란 말이에요. 이것도 명사예요, 명사. 만약에 한다면.
목적어가 명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애들이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아는 거예요. 그럼 저는 이거 여기서 이제 제가 이거는 지금 뭐 설명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적용을 어플리케이션을 적용을 어떻게 시키느냐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그런 거예요. 이거를 적용을 애들은 적용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냥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 한 번에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이제 예를 들면은 뭐 봄이라는 아이가 있어요. 그러면 그러면 이름이 뭐야? What's your name? 그러면 My name is 봄 이럴 거잖아요. 그러면 봄이가 만약에 이제 3학년이라고 해요. 3학년 학년이 들어가야지 더 좋을 것 같아. 그러면 학교에서는 뭐라고 얘기하지? 봄이가 학교에서는 학생이라고 다 얘기해요. 애들이 자기 공부 안 하던 학생이야. 자기는 공부를 해. 학교에서는. 그럼 집에서는 뭐야? 그럼 딸이라고 얘기해요. 딸. 그죠? 그래서 이거는 봄이라는 이름이지. 이름은 뭘까요? 이름은 우리가 이름, 장소, 이름, 사물, 동물 이게 뭐라 그랬지? 뭐라 그랬어요? 명사라 그랬잖아요. 명사까지 진짜 잘 알아요. 그러면 학생, 딸은 뭘까? 이것도 명사의 일종이잖아요. 그죠? 근데 학생하고 딸은 진짜 많아. 이 세상에. 그죠? 봄이라는 애는 이거는 딱 한 명이에요. 너처럼 생긴 그 봄, 그러니까 이거 이상하다. 그죠? 딴 이름으로 질 걸 그랬다. 하여튼, 예. 이거 봄, 여름, 가을, 겨울 같잖아요. 이름이, 그죠? 이름이 이제 봄이야. 그러면 봄이. 이름이에요. 그러면은 이름이 봄인데 얘가 학생하고 딸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우리가 뭐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이름이라고 말고 딴 걸로. 일반 명사요? 이게 역할이라니까, 역할. 이게 역할이라니까. 역할. 봐요? 내가 말해볼게요. 봄이라는 애가 집에, 학교에서 무슨 역할을 해야 돼요? 학생의 역할을 하죠? 그러면 집에서는 무슨 역할? 딸의 역할을 하잖아요? 그죠? 자, 이 명사가 이쪽으로 가서 역할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역할. 어디로 가야 돼요? 문장으로 가야 돼요, 문장으로 들어가면 그래서 주어와 목적어는 문장에서밖에 나올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문장에서만 나와요. 주어와 목적어가 그냥 혼자 단독으로 다닐 수가 없어요. 이거는 항상 문장에서만 나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여기서 말해볼게요. 뭐 I like 동사니까 아시잖아요. 그죠? I like 이거는 명사를 써야 돼요. I like 뭘 좋아할까요? I like 뭐 candy. 그러면 만약에 애들한테 좀 저기를 주기 위해서 I like 애들이 좋아하는 게 뭐죠? 강아지. I like a dog. 예, I like a dog. 그러면은 I like 하면은 dogs를 쓰게 돼 있어요, 사실은. 원래는. 왜 그러냐면 일반적인 거잖아요, 이게. 그죠? 예. dog 하면 안 돼요. 그냥 어떤 거. 그쵸? 이 dog을 쓰게 돼 있어요. 이것까지는 또 가면은 또 이거 틀린 데도 있어. 자, 이제 영어 공부가 되니까. 보세요. 얘는 이제 프로나운이라고 하는데 이제 뭐라지? 대명사라고 하는데 대명사도 명사에 대신해 주는 거. 이것도 다시 나오겠지만 여기서는 I라는 명사가 문장에 들어가야지만 역할을 할 수 있지. I 하나는 그냥 자기 혼자 다니는 대명사라니까요. 얘는 그냥 벌브는 제쳐두고 어디 가나 똑같으니까 독수라는 거는 어디 혼자 다니면은 독수가 그냥 명사죠. 문장에 들어가야지만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역할. 그래서 나는 이렇게 가르쳐요. 나라는 명사가 는이 됐다고. 그래서 은, 이가 이렇게 만약에 나오면 이거는 주어의 역할을 한다. 자, 3학년 정도 되면 요건 알아요. 지금 뭐 유치부 애들한테 가르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갑자기 중학교도 이걸 모르는 애가 있었어요. 그래
내가 어디든지 네가 역할을 하듯이 학생의 역할과 딸의 역할을 하듯이 이 명사라는 내가 이 역할을 들어가서야 주어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저는 항상 주어의 역할. 무슨 역할? 목적어의 역할. 그러면 얘네들이 독을 을까지 붙여야 돼요. 도구를 좋아한다. 이래야 되잖아요. 조사가 같이 붙어있죠. 여기 조사가 우리나라 말로 조사가 같이 붙어있잖아요. 그래서 역할이 이 안에 들어가는데 아이들이 절대 모를 수밖에 없는 거는 너무 신기한 거야. 그냥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어떤 사건이 생기냐면요. 명사를 자꾸 주어래 막 이래요. 그리고 막 명사인데 목적어래. 그러니까 명사가 목적어도 되고 주어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하나 써볼게요. 제가요. 하나만 더 써요. 난 그냥 막 줄줄이 이게 막 나오는데 그냥 갑자기 또 생각나니까 live 있잖아요. live는 동사잖아요. 원래 live가. 그죠? live is difficult. 이거 공감 가죠? 네. 어? 어려워요. 네. difficult 어렵죠? 그죠? 나도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그게 저처럼 이제 세월 가는 것만 기다리세요. 어쩔 수가 없고. 저기만 해줄 수가 없어요. 어? 예? 여기 안 쓰잖아. 봐봐. 나는 이게 나에게 몰라서 안 쓰겠어요. 제가 나는 몰라서 안 쓴 적은 없어요. 시험 볼 때는 그럴 때는 잘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해주시고. 자, 그러면 보세요. 애들한테 살다는 어렵다. 어렵다는 이게 형용사란 말이야. 그죠? 근데 살다는 어렵다. 어려운 것이다. 근데 웃기잖아요. 이게 문장 돼요? 그러니까 애들한테 살다는 어렵다 이렇게 쓰겠냐고. 그래서 자, 그래서 앞에다가 to를 붙여서서 사는 것이라는 것을 to가 말해주는 거라고. 사는 것. 그래서 to live is difficult. 이거는 완전한 문장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사는 것으로 살다를 바꿔주는 거라고. 왜냐하면 이것도 비동사. 비동사도 동사 일종이니까 비동사하고 일반 동사가 만나면은 안 되잖아요. 그죠? 만나는 거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냐? 지금 하고 있는 거. We are studying. We are studying. 그러면 이게 이제 계속 가는데 저는 문법에 완전히 마스터거든요. We are studying이잖아요. 우리 그죠? 지금 스터딩 하고 있으니까 트레이닝 할까? 스터딩을 하고 있으면은 이거를 봐요. 애들한테 그렇게 꼭 이게 적용 교육이란 말이에요. 봐, 야 여기 있잖아. 이게 있다. 이다도 있고 있다도 있거든요. 그럼 이제 어린아이들한테 이다에 대한 문장 5개 써보고 있다에 대한 문장 5개 써보고 그래요. 뭐냐면 이다. I am a teacher 할 때는 나는 선생님이 이다죠. 그러면 뭐 your girl 뭐 그런 걸이 뭐 이다잖아요. 이다하고 있다라는 걸 먼저 얘네들 비동사 할 때 반드시 제가 인지시켜주거든요. 근데 이걸 만약에 study라고 이렇게 써놔요. 미리 저는 ing를 안 쓰고 처음에는. 그러면은 공부 뭐예요? 하다죠. 그러면 공부하다 있다 말 되나? 그러면 어떻게 바꿔주면 될까? 한국말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거를? 고로 바꿔줘야 되죠? 그래서 이 고가 ing야. 됐냐? 응? 이 고가 ing라고 이게 적용 공부예요. 적용 공부. 왜? 내 생활을 이거를 딱 끌어들여가지고 이 아이한테 정말 적용을 잘 시켜서 설명하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좋아하는 거. 이야 대단한데 그거. 그래서 자 이거 하다가 하고 어디 갔어? 그러면 잉역 빠졌네? 라고 하면서 잉을 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 적용 교육이라고 하거든요. 절대로 저는 문법을 그냥 설명하질 않아요. 왜 그러냐면 애들은 몰라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자기가 잘못 가르쳐 놓고 무조건 외워. 응? 막 이거 외우면 돼. 막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게 어머니가 되면 참 큰일 났죠. 그랬어요. 무조건 외우라고. 그죠? 그래서 이거를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역할. 어떤 역할로 들어가는 건가. 그래서 또 나온 애가
나 큰일 났어, 이거. 요거만 하나 끝나겠어. to live 있잖아요. 부정사. 이게 부정사잖아요, 사실은. 부정사가 생성된 거로 애들한테 가르친다. 재밌어요, 걔한테 문법 배우면. 부정사가 맨 앞에 오는 걸 되게 싫어해요. 외국 사람들이 되게 싫어해. 이런 말을. 부정사가 앞에 오는 거 막 진짜 부정사가 앞에 오면서 얘기하면 너 그것까지 못 배웠구나. 그래서 나온 게 가짜로 만들어줘. 가짜로 하나, 그래, it을 만들어주면서까지 싫어해. 됐냐? 막 이러면 애들이, 오, 그러고, 그냥 it 그냥 써줘. 무조건 it 써줬지? 그러면 it, 그게 힘든 거잖아. 그러니까 difficult를 쓰란 말이야. 응? difficult 쓰고 요 뒤에 딱 갖다 붙여. 그러면 to live야. 근데 꼭 너네들이 이러지. 그것은 힘들다. 근데 또 설명할 수가 없어. 그것이 이미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해석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요 가짜 주어니까 해석할 때는 사는 것은 힘들다. 이렇게 나와야 되지. 선생님이 해석하려고 그러면 애들이 그것은 힘들다. 이거 어떻게 해석하지? 이미 다 힘들다까지 나왔으면 애들이 해석하기 힘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왜 이게 생겼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라니까요, 애들한테. 그러면 그게 뭐예요? 적용. 이게 적용이에요, 적용을 잘 시켜주는 사람들이 육가원칙에서 딱 끌어낼 수 있어. 왜? 이게 왜 생성됐나? 이게 왜 이 아이들은 너무 알고 싶어요, 이 아이들은 이게. 근데 무조건 주입식으로 아이들한테 그냥 집어넣거든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모든 것에는 이유가 있어요, 생성된 거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야 되고요. 또 뭐 엄청나요, 제가. 그래서 적용 교육을 시켜야 된다. 또 저기서 스탑하라고 하니까 제가 이 좋은 저기를 더 듣고 싶으시겠지만 저는 이제 여기서 하고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